뉴스의 새로운 기준. 김종대 뉴스업. 사퇴를 계기로 윤 전 총장의 지지율이 수직 상승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정치에 대한 꿈이 없다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 과연 정치를 할 것인지는 아직 상황을 더 봐야 두고 윤석열 전 총장의 대권 프로젝트는 서울중앙지검장 시절부터 얘기가 흘러나오기 시작을 했죠.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종대의 뉴스업 김종대입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에 대한 정치권의 관심이 점점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차기 대권 후보 여론조사에서 1위를 차지하는가 하면 LH 임직원 땅 투기 의혹 수사에 대해서도 자신의 의견을 제시해서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하지만 정계 진출을 정말 할 것인지, 그게 과연 적절한 것인지 논란은 여전합니다. 과연 윤석열 전 총장은 누구의 마음을 흔들어 놓고 있을까요? 김종대의 뉴스업 잠시 후 돌아옵니다. 뉴스의 본질, 뉴스 생로병사의 비밀. 뉴스의 본질, 뉴스의 비밀을 파고드는 시간, 뉴스 생로병사의 비밀 시작합니다. 뉴스빙하 김민아 시사평론가, 뉴스화상 김수민 시사평론가,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첫 번째 뉴스는 빙하가 좀 소개해 주셔야겠는데, 역시 오프닝에 소개해 드린 대로 윤석열 전 검찰총장 이야기죠. 윤석열 뉴스의 비밀, 별의 순간과 별의별 순간이다. 지금 뭐 윤사모가 2만 명이라는 둥, 교수 중심의 좋은 그룹이 이미 형성됐다는 둥, 이런 보도가 막 나오고 있고, 여기에 이제 LH 이 수사에 대해서 27년 검사 외길을 걸어온 윤석열 전 총장이 이 수사 방식을 이렇게 조언하고 있다. 이런 얘기까지 막 나오고 있습니다. 아이고. 아까 우리 뉴스 화사님하고 떡볶이를 먹었는데요. 먹으면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시사평론가, 윤석열은 수사평론가. 참 이렇게 별의별 같은 평론가 레벨입니다. 별의별 순간이 다 펼쳐지고 있어서 제가 말씀드려봤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잠깐 이미 언론에 많이 소개는 됐는데요. 요즘 유행어가 별이 순간이 됐는데 그 말뜻을 한 번만 더 설명해 주시고 넘어가죠. 이 별의 순간이라는 것은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윤석열 총장에 대해서는 이 CBS 뉴스쇼에서 한 말부터 이제 시작이 됐는데요. 별의 순간이라는 것은 인생의 결정적인 순간을 의미하는데 아마도 이것은 독일어가 아닌가 이렇게 추정이 됩니다. 독일어에서 쓰는 표현. 그렇습니다. 그 원어까지 소개가 돼 있더라고요. 한번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자, 그러면 본격적인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이게 우리한테 지금 아주 충격적으로 다가오는 건 순식간에 불과 하루 만에 윤석열 전 총장의 지지율이 거의 1위를 기록하는 이런 어떤 그 무지막지한 상황이 펼쳐지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이 여론조사 결과를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론조사 기관 한국사회여론연구소가 TBS 의뢰로 5일 성인 1,023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정례 여론조사 결과인데, 이게 표본 오차가 95%, 신뢰 수준이 플러스 마이너스 3.1%, 이 신뢰 수준이 플러스 마이너스 3.1%였습니다. 이 차기 대권 후보 적합도 조사에서 윤석열 전 총장의 응답한 응답자가 전체 이제 응답자의 32.4%였고요.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24.1%,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4.9%, 홍준표 무소속 의원이 7.6%, 정세균 국무총리가 2.6%,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2.5% 등등이었습니다. 그럼 2위를 8% 이상 따돌리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굉장히 많이 차이가 나는데. 이 세부적으로 보면 윤석열 전 총장의 지지율은 국민의힘 지지층, 그리고 대통령 국정수행 부정평가층, 보수 성향층, 50대와 60세 이상 세대, 그리고 서울과 대전, 세종, 충청 등의 충청권, 그리고 대구, 경북권, 그리고 직업별로 보면 가정주부층에서 평균보다 높게 나왔고요. 여기서 비교할 수 있게 이재명 도지사의 지지층이 어떻게 나타났는가 설명을 드리면, 더불어민주당 지지층, 그리고 대통령 국정수행 긍정평가층, 진보 성향층, 40대 학생층에서 이제 지지율이 높게 나왔다. 이런 조사입니다. 이게 묘한 게 2019년 7월에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 시절에 이 총장 임명이 좋은 것이냐 나쁜 것이냐, 찬성이냐 반대냐, 이거를 물었던 여론조사가 있었거든요. 그때는 민주당 지지층 절대 다수가 지지를 했고요. 국민의힘 그때 당시에 자유한국당 지지층 절대 다수가 윤 총장 임명을 반대했었습니다. 거꾸로 뒤집어진 상황이라는 것이고, 어떻게 보면 그 2년 사이에 그 윤 총장을 한 번 이상 싫어해 보거나 한 번 이상 좋아해 본 사람 각각 90%로 넘어갈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격세지감이라는 말이 절로 나옵니다. 그리고 이 조사에서 윤석열 전 총장이
헌법 정신과 법치 시스템이 파괴되고 있다고 얘기를 했는데 예. 공감하느냐라고 물은 이제 항목도 있었는데요. 응답자의 56.6%가 공감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네. 공감하지 않겠다라는 답변은 37.6%, 잘 모르겠다는 5.8%였습니다. 그러니까는 이제 윤석열 전 총장이 주장하고 있는 어떤 정당성이랄까, 자신의 행보에 대한 정당성이랄까, 예. 그런 거에 대한 공감이 절반을 넘는다 이런 얘기인 거고요. 예. 이 여론조사 내용 관련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와 한국사회 여론연구소 홈페이지에 가시면 볼 수가 있습니다. 예, 한번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자, 이와 관련해서 정치권에서 엄청난 말들 쏟아져 나오고 있죠. 일단 김종인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 한 번 더 얘기했습니다. 기자들에게 윤석열 전 총장이 별의 순간을 잘 잡은 것 같다. 이제 야권으로 편입된 윤 전 총장이 자기 나름의 목소리를 내면 그 자체가 야권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네. 혹시 만날 거냐라고도 물어봤는데 기자들이, 왜냐하면 이전에 언론과의 통화에서 이 윤석열 전 총장이 자연인이 되면은 뭐 보자고 하면은 볼 수도 있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예. 만날 거냐 물어보니까 뭐 당장 만날 이유는 하나도 없다 이렇게 어허. 답을 했습니다. 어. 주호영 원내대표의 경우에는 문재인 정권의 법치주의 파괴, 수사권 박탈 이런 데에서 국민의힘하고 입장을 같이 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예. 그다음에 뭐 이른바 뭐 자타칭 또 이 충청권의 맹주다 뭐 이렇게들 얘기를 하는 정진석 의원의 경우에는 예. 윤석열은 국민이라는 호랑이 등에 올라탔고 이제 혼자서는 못 내린다. 국민들의 뜨거운 지지에 응답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건 조금 더 나간 것 같으네요. 예. 그렇죠. 장제원 의원의 경우에는 조직도 참모도 정당도 없는 윤석열 전 총장의 유일한 정치적 자산은 지금 지지율이다. 이렇게 또 평가를 하게 됐습니다. 예, 참으로 뭐 하나로 해석하기 곤란할 정도로 다양한 말들이 쏟아져 나왔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분위기는 희망적인 것 같은데 윤석열 전 총장이 국민의힘과 과연 함께할 거냐 이게 또 관심사 아니겠어요? 그렇죠. 이게 미래는 아무도 장담할 수 없기 때문에 뭐 함께 할 것이다 아니다 이거 얘기하기 좀 쉽지 않죠. 예. 그런데 하나 참고할 대목이 이번 여론조사에서 국민의힘 당적을 현재 갖고 있는 인물인 유승민 전 의원하고 원희룡 제주도지사는 예. 2.2% 그리고 1.3% 이렇게밖에 지지를 못 얻고 있다는 게 드러났다는 겁니다. 네. 여기서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경우에는 이런 상황을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는데요. 윤석열 전 총장의 정치권 등장이 국민의힘에게는 재앙이 되고 있다. 재앙이다. 지금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도 후보를 결과적으로는 못 내게 될 가능성이 높은데, 왜냐하면 단일화가 안철수 대표로 되면 국민의힘 후보는 없는 거지 않습니까? 네. 그렇게 될 가능성이 큰데 대선을 1년 앞둔 지금 시점에서도 경선에 들어갈 시점에서도 5%를 넘는 후보가 없을 가능성이 농후하다. 네. 즉 이제 국민의힘으로서는 장래가 상당히 암담하다는 건데, 예. 그러면 이제 윤석열 전 총장을 모셔올 수 있을 만큼의 어떤 개혁이라든가 변화 이런 것들을 국민의힘으로서는 이제 요구받게 되는 상황이 되는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반문 전선을 펼치기 위한 카드로서 윤석열 전 총장의 어떤 이 사퇴 그리고 정치권 등장 이런 것에 대해서는 환영하는 분위기지만 예. 속내는 여전히 이제 복잡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 예. 뭐 꼭 이런 해석만 있는 건 아닙니다. 다른 쪽에서는 윤석열 전 총장 지지율이 장기적으로 뭐 하락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지금 의미 있는 이런 카드로 보면 안 된다 이런 주장도 있고, 그 반대 해석도 있습니다. 예. 기성 정치권을 다 파괴해서 예. 프랑스의 에마뉴엘 마크롱 사례처럼 그러한 어떤 정치 행보를 해서 대통령이 될 수도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여러 해석과 전망이 마구 쏟아지고 있습니다. 네. 아직 좀 정리가 잘 안 돼요. 정말 다양합니다. 자, 그간 안 보이던 분들도 이제 한마디씩 시작했습니다. 황교안 전 대표 요즘 메시지가 잦아지네요. 그렇습니다. 갑자기 또 한마디 했는데 페이스북에다가 이렇게 썼습니다. 여권의, 그러니까 여당의 정치검사 윤석열 운운은 정말 뻔뻔한 주장이다. 국민이 어리둥절하고 있다. 그러면서 차기 검찰총장에 친정권 검사를 임명하면 안 된다. 이렇게 경고를 했는데요. 예. 이런 메시지의 의도는 뭘까 생각을 해봤는데 아마도 윤석열 전 총장하고 같은 검찰 출신이라는 점에서 아하. 여론에 있어서의 어떤 우리는 같은 어떤 사람들이다. 이런 공감대를 좀 만들어가면서 예. 이 윤석열 전 총장이 적폐 수사를 했기 때문에 사실 보수층이나 이 박근혜 전 대통령 지지층 이런 데서는 거부감이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예. 이 사람들하고 화해하려면 나를 써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메시지를 또 주고 있는 거 아닐까라고 저는 이제 해석을 했는데, 아주 묘한 카드인데. 그런데 윤석열 전 총장 입장에서 그게 필요할까? 저는 뭐 아닌 것 같습니다. 아무튼 그래요? 이 황교안 전 대표의 생각은 그런 거 아닐까라고 저는 해석을 했고요. 이렇게 예. 얘기할 것 같아요. 제가 정직당하고 좌천당할 때 좀 도와주시지 그랬습니까? 그때 법무부 장관이 주장관님이었습니까? 예. 그러면 윤석열 총장 입장에서도 황교안 대표 말에 대해서 선뜻 다가오지는 않겠네. 말씀대로라면. 네, 그리고 이제 권성동 의원이 지적을 하기도 했었는데 예.
그 윤 총장이 나타날 때 뭐 화환 이렇게 세우고 하던 사람들 상당수가 태극기 부대 출신이다라는 말도 있거든요. 그렇다면 거꾸로 얘기해서 굳이 황교안 전 대표의 손을 잡아야 그 사람들의 민심을 얻는 거냐? 이미 흡수되어 버렸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윤석열에게 필요한 카드라기보다는 황교안 전 대표 본인에게 필요한 상황을 얘기하는 거다 이렇게 해석되고요. 그리고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도 한마디 한 것 같아요. 그렇죠. 방송인 김어준 씨 유튜브 방송에 이제 등장을 해서 윤석열 전 총장의 이러한 행보 과거부터 정치를 꿈꿔왔다. 그런 소문이 파다했다. 이렇게 비난을 하면서 지난해 그 이른바 추용 갈등 전국에서 자기가 처신한 것들이 어떤 정당성 이런 것들을 거듭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당해보니 알겠다. 당해보니 알겠다. 본인의 아들이 이렇게 휴가를 쓴 문제로 여러 가지로 이제 검찰 수사 대상이 되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게 당해보니 알겠다라면서 조국 전 장관 가족들은 참 장하다. 이렇게도 평을 했고요. 즉 이런 발언까지 나오고 마지막에는 김어준 씨가 앞으로 뭐 할 일이 있느냐, 뭘 할 거냐라고 물어보니까 국민이 원한다고 하면 무엇인지 마다하지 않고 몸을 던지겠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래요? 우리 시사평론가들은 이렇게 얘기하면 이것은 선거 출마하는 거다 이렇게 해석을 하게 됩니다. 자연스럽게. 그렇습니다. 저도 그렇게 들려요. 이 시사평론가들이 좀 문제가 있어요. 근데 결국 윤석열이 뜨면 추미애도 뜬다. 이 계산법 아니겠습니까? 이거죠. 윤석열을 이길 자 누굽니까? 근데 여론조사를 보면 일단 유승민 전 의원은 이긴 결과가 나왔고 지금 정세균 총리와 겨룰 수 있는 정도까지는 지금 2.5% 뭐 이렇게 됐기 때문에 과연 여기서 더 올라갈 것인가는 또 지켜봐야 되겠죠. 네. 하여간 윤석열 전 총장이 여러 사람들 행보를 주목하게 만드는 이런 연쇄 효과도 있네요. 자, 특이하다면 또 특이한 일이 있어요. 홍준표 의원이 갑자기 검찰개혁 필요성을 얘기하고 나섰어요? 그렇습니다. 이 검찰개혁에 관련된 글을 썼는데 지난 5일에 페이스북에 글을 올렸습니다. 이런 내용입니다. 검찰 내에서 주류에 끼지 않으면 철저히 아웃사이더 취급받는 문화가 있는데 그런 연장선에서 검찰이 결국 이 조직으로서 정권의 사냥개 노릇만 하다가 지금 토사구팽 당하고 뭐 이런 거 아니냐 이렇게 썼는데요. 이렇게 썼습니다. 수사권 분산 그 자체는 결코 반민주주의는 아니다. 국민들이 어디 가서 수사를 받던 아무런 문제가 없다. 그런데 그 사이에 검찰이 뭐 인권 의혹기관으로서 역할을 한 일이 한 번이라도 있었느냐. 문재인 대통령은 지금 검찰 조직을 하이에나와 같은 속성을 가지고 있다고 보고 있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당신들은 수수를 당하고 있는 거다. 자업자득이다. 이제부터라도 말만 하지 말고 진정으로 국민의 검찰로 거듭나거라. 그것만이 당신들이 살 길이다. 뭐 이런 얘기 쓰니까 조국 전 장관이 막 공유하고 독특한 참... 이런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아주 참 상상하기 어려운 상황인데 이 기사도 댓글을 보니까 민주당 지지층으로 보이는 네티즌들이 굉장히 호응하는 댓글들을 많이 달았더라고요. 그래요? 야, 이건 또 기현상입니다. 아니, 홍준표 의원도 검사 출신 아닙니까? 그렇죠. 같은 검사 출신이라도 황교안 전 대표하고는 완전히 다른 말입니다. 그리고 검찰 조직 내에서 그렇게 출세한 검사인 편은 못 되었었죠. 사실 자기는 굉장히 뭐 이렇게 비주류 검사였죠. 칼춤을 이렇게 확 추고 싶었는데 당시 슬롯머신 수사하고 이럴 때 위에서 이제 찍어 눌러서 자기 마음대로 수사 못했다라고 하는 이런 좀 한이 있는 인물이기도 한데 결국 윤석열 총장을 이제 애둘러서 좀 겨냥한 메시지다라고 봐야 되겠죠. 검찰개혁 메시지는. 그러면서 역시 TK의 적자는 나다. 뭐 이런 TK 적자나다. 근데 출신은 사실 TK는 아닙니다. 뭐 아무튼 지금 지지율은 아무튼. 내가 대구 서문시장에서 청소년 시절을 보냈어요. 근데 경남 사람이어가지고. 근데 아무튼 또 하나의 노림수를 또 해석할 수 있는 게 홍준표 의원이 6일날 쓴 글을 보면 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검찰을 도구로 해서 행정부, 사법부, 입법부를 다 장악하는 데 성공했다. 남은 목표는 퇴임 후 안전판 마련과 차기 대권 구도 짝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면서 윤석열을 밀어내서 야권 분열의 단초를 만들었고 남은 건 이재명 지사인데 이게 4자 구도가 될지 3자 구도가 될지 지켜보자. 이렇게 썼거든요. 즉 이렇게 쓴 것은 이제 본인이 어느 정도 이제 바라는 구도를 쓴 것 같기도 한데 결국 다른 대권 주자와 자신을 차별화하는 동시에 다자 구도를 노리는 거 아니냐 이런 해석도 저는 했는데 이와 관련돼서 이제 꼭 이것에 대한 얘기는 아닙니다만 우리 프로그램에 이제 2번 출연한 정치 컨설턴트 박성민 씨가 경향신문에 쓴 글이 있습니다. 이걸 참고할 때 이런 대목이 있거든요. 35년 만에 4자 필승론이 재등장할 가능성이 점점 커지고 있다. 이거 옛날 동교동의 추억 아닙니까? 그렇죠. 87년 대선 때. 87년에 김영삼, 김대중, 김종필, 노태우가 각각 다 4자가 됐을 때는 내가 이길 수 있다라고 이렇게 믿었다는 건데 제가 그것을 믿고 출마를 강행했다가 단일화 실패로 대선에 실패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구도를 홍준표 의원에 딱 가져오면
고정표는 확실히 있지 않습니까? 홍준표 대표가, 예. 홍준표 의원이 고정표는 확실히 있는데 확장력은 없는 게 문제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다자구도가 돼서 이 확장력이 필요한 어떤 표들을 나눠 가지면 예. 고정표만 가지고도 승부를 볼 수 있다는 어떤 계산이 있는 거 아닐까? 예. 네, 그런 해석을 한번 그러니까 해봤습니다. 이를테면 친문 후보 이재명, 윤석열, 홍준표 예. 이 구도로 가면 자신도 승산이 있다. 아하. 이런 이해가 생각을 할 수 갑니다. 있는 것이죠. 예. 자, 이렇게 지략과 계산이 난무하는 정치권 어지럽죠. 또 별의별- 가만히 보면 재미도 있어요. 별의별 순간입니다. 별의별 네. 순간입니다. 자, 첫 번째 뉴스는 이렇게 정리하고 두 번째로 넘어가겠습니다. 화산. 네, 지난 주말을 거쳐서 파장이 점점 더 커지고 있죠. LH 투기 의혹 관련 소식을 준비했는데요. 예. 먼저 준비한 음성부터 먼저 듣고 가시겠습니다. 공직자의 부동산 투기 환수, 투기 공직자의 취업 및 인허가 취득 제한을 포함한 처벌 강화 등 이른바 LH 투기 방지법을 올 3월 국회 최우선 처리 법안으로 추진하겠습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입니다만 이제는 한국투기주택공사로 국민들이 인식할 것 같습니다. 윤석열 총장 말대로 검수완박하니 범죄 완판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김태년, 주호영 두 원내대표의 목소리 각각 들으셨나요? 네. 뭐 지난 주말 사이에 또 더 보도된 내용들이 있었는데요. 투기 지목된 그 시흥시 땅을 보니까 네. 예, 장목 명은 벼라고 기재가 돼 있었는데 그 예. 투기 의혹을 받고 있는 사람들은 실제로 버드나무를 심어놨더라. 아하. 라고 하는 그런 내용도 있었고 예. 그리고 그 직원들이 보유한 시흥시 땅을 보니까 불법 형질 변경이 적발된 적이 있었다. 예. 이런 내용들이 더 나와서 국민들이 점점 굉장히 비판 여론이 고조가 되고 있습니다. 일단 예. 이 뉴스의 비밀은 맨투맨 마크로는 안 된다. 지역 방어가 필요하다. 지역 방어, 폭넓게 방어하자. 아, 오늘 또 축구가 나옵니다. 네. 농구도 이런 농구도, 게 있죠. 네. 예. 자, 정부에서 합동조사단을 만들어 진상 파악에 들어간다. 그렇지만은 역시 셀프 조사 아니냐? 약하다. 이런 비판 많이 나옵니다. 네, 국무조정실, 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 인천시가 참여하는 합동조사단이 꾸려졌고 조사 대상자들이 있습니다. 1차적으로 국토부 직원 4천여 명, LH 직원 만여 명이고요. 필요한 경우에는 공직자의 형제, 사촌, 지인 등으로 확대할 예정인데 네. 일단은 개인정보 활용 동의서를 바탕으로 해서 3기 신도시 관련 지역 부동산 거래 여부를 파악을 할 예정인데요. 네. 근데 이제 제 식구 봐주기 될 수도 있다 이런 우려도 나오고 있고 예. 또 이제 조사 대상 외에도 더 대상이 있을 수 있다. 예를 들면 차명 거래를 했다거나 그럴 이런 수 부분들이 있죠. 분명히 있기 때문에 예. 개개인만 쫓아서는 안 된다. 그 예. 땅을 먼저 짚고 수사를 해야 된다. 예. 강제 수사가 필요하다. 계좌 추적, 압수수색 같은 객관적인 물증 확보가 필요하다. 이런 얘기가 또 나오고 있습니다. 그 일각에서 벌써 정치권에서 피레미만 잡는 거 아니냐. 네. 예. 그다음에 진범은 다 도망간다. 벌써 이런 비난까지 나오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경찰 국가수사본부도 나서고 있고 또 일각에서는 검찰 수사가 필요한 거 아니냐 이런 지적까지 있어요. 네, 검찰 수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주로 1990년대 1기 신도시 조성 과정 때 수사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때 공무원 130여 명 정도가 금품 수수라든지 이런 것들로 구속이 된 적이 있었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사실 검찰의 직접 수사는 불가능한 것으로 네. 그렇게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검경 수사권 조정을 하면서 검찰의 직접 수사 범위가 정해졌는데 예. 공직자의 경우는 4급 이상으로 되어 있고요. 5급부터는 경찰이 수사한다라고 예. 하는 것이죠. 그리고 뇌물 사건도 3천만 원 이상이고 또 5억 원 이상의 사기, 횡령, 배임 이런 경제 범죄 이것도 예. 5억 원 이상으로 되어 있거든요. 예. 또 알선 수재라든지 이런 것도 5천만 원 이상으로 되어 있는데 어느 것도 아직까지 검찰이 수사할 수 있다라는 단초가 나온 없죠. 예, 그런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 현재로서는 이 검찰 직접 수사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다만 수원지검 안산지청에서 부동산 투기 수사 전담팀을 꾸리기는 했는데 네. 이것은 직접 수사 차원은 아니고 법리 검토를 한다거나 뭐 경찰에서 의뢰가 있으면 수사 협업을 한다거나 또 나중에 검찰로 송치될 때 보완 수사라든가 예. 이런 것들을 위한 사전 준비이기 때문에 일단은 검찰은 수사를 하지 않습니다. 근데 검찰 입장에서는 이런 불만을 가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게 아무튼 중요한 사건이고 예. 굉장히 어떻게 어디로 튈지 모르는 사건인데 사실 뿌리를 예. 캐다 보면 그게 고구마 줄기가 나올지 뭐 감자가 나올지 예. 아니 뭐 개미굴이 나올지 뭐 알 수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정은 달라질 수도 있다. 그렇죠. 예. 그러면 그걸 수사를 해봐야 알 건데 수사를 해봐야 알선수재가 나올지 뭐가 나올지를 알 것인데 예. 그 수사를 제대로 할 수 있느냐 검찰이 아니면 예. 예, 이런 의문은 좀 가질 수도 있겠죠. 그런 의문 가질 수도 있다. 그렇게 말씀하시네요. 검찰 입장에선 말이죠. 자, 그러면 이게 검경 수사권 조정이 되자마자 터진 사건이에요. 네. 그렇다면은 애시당초 그 수사권 조정할 때 공기업 직원들의 비위
이런 부분을 검찰 수사 대상에 넣지 않은 이유 뭐라고 봐야 될까요? 이게 한국이 검경 수사권 조정을 할 때 서구형으로 재편이 된 건 아니었습니다. 무슨 뜻이냐면 예를 들어서 프랑스라든지 독일 이쪽에서는 직접 수사 절대 대부분을 경찰이 하죠. 다만 그게 원래 직접 수사 범위를 나누어 놔서 그런 게 아니라 인력이 검찰이 훨씬 적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경찰이 직접 수사를 하되 검찰은 수사 지휘권을 강하게 쥐고 휘두르고 그리고 특수 수사라든지 이 몇 건만 이제 검찰이 직접 나서는 이런 패턴이 되어 있던 거거든요. 근데 이거를 이제 완전히 그쪽을 따라서 우리가 재편을 한 건 아니고 인위적으로 검경 수사권 범위를 나누다 보니까 그 과정에서 이런 사건은 경찰적으로 넘어간 게 있고 두 번째는 수사 지휘권 같은 경우는 또 서구하고는 달리 많이 약화를 시켰습니다. 이번 검경 수사권 조정에서. 그러다 보니까 검찰이 직접 수사는 물론이고 수사 지휘도 뭐 그렇게 할 수 없는 이런 상황이 또 된 것이죠. 야, 그러니까 여기서 조금 혼란이 느껴집니다. 4급 이상을 검찰이 수사할 수 있다 그랬는데 땅 투기할 때는 5급이었는데 그 사이에 4급으로 승진해 버렸어요. 그럼 이거 어떻게 해야 될지 이런 거 참 어렵네요. 그리고 4급 이상 중에서 고위공직자는 또 공수처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죠. 그래서 검찰은 4급 공무원 전담 수사기관이 됐다. 이런 얘기도 나옵니다. 알겠습니다. 자, 경찰의 반응 소개해 주세요. 경찰 측에서는 우리도 잘 할 수 있다라고 자신감을 불태우고 있습니다. 남구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은 경찰이 부동산 특별 단속을 해오면서 역량을 높여왔기 때문에 꼭 검찰의 수사를 맡게 한다는 데 동의하기 어렵다라고 하면서 나름의 근거도 제시를 했는데요. 과거 신도시 부동산 투기 의혹 때도 검찰이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한 건 맞지만 경찰도 그때 참여를 했었고 상당수 성과가 경찰에서 나왔던 것으로 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수사 역량에서 우리 결코 처지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한 것이고요. 다만 이제 세간에서 우려하는 것은 못하는 것이 아니라 혹시 대충 하는 건 아닌가 이런 우려를 이제 최근에 뭐 정인이 사건이라든지 이용구 법무부 차관 사건 여기 관련해서도 하고 있을 텐데 근데 어떻게 보면 경찰 입장에서도 국가수사본부가 출범한 지 얼마 안 됐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반드시 성과를 내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뭐 어떤 예단을 가질 필요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시험 때입니다. 이게 어쨌든 대형 어떤 사건으로서는 국가수사본부가 처음으로 이제 진행을 해야 되는 사건인데 이게 만약에 제대로 수사가 안 되고 뭐 봐주기 수사로 기결되고 뭐가 명확하지 않게 끝났다라고 하면 검경수사권 조정, 공수처 그리고 지금의 이제 검찰 직접 수사를 제안해 놓은 거 이렇게 하나의 틀을 만들어 놓은 이 체제가 정당성이 없어져 버릴 수가 있죠. 그래서 지금 그 어느 때보다도 경찰의 어깨에 걸린 무게가 짐의 무게가 엄청나게 무겁습니다. 그러니까 이 LH 사건이 경찰의 승부처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보여지네요. 그렇죠. 향후 10년, 20년을 좌우할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을 경찰 구성원들이 하고 있을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결의가 대단해 보입니다. 자, 민변, 참여연대 이런 시민단체들이 공익감사 청구한 것 같아요. 감사원 감사의 필요성도 제기되고 있나요? 네, 총리실에서 조사를 하고 경찰도 수사를 하는데 그 사이 단계라고 할 수 있는 감사 이거 당연히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얘기가 나올 수 있겠고요. 아직까지 뭐 정부에서 분명하게 판단한 것 같지는 않지만 근데 이 조사가 상당히 뭐 10만 명 이상의 그 범위까지도 갈 수 있다는 말이 나오고 있거든요. 근데 그러면 기간이 길어질 거고 기간이 길어질수록 국민의 불신, 불안은 커질 수 있기 때문에 정부에서도 나름 정무적 판단이랄까요? 뭐 이런 감사원 감사 쪽으로도 길을 트는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집니다. 네, 감사원 감사를 강조하는 시민사회였습니다. 잠시 후 돌아오겠습니다. 왜 뉴스는 태어나기만 하면 병이 들고 망가지는지 그 뉴스를 병들게 만들고 있는 건 도대체 누군지 병들지 않는 뉴스를 원하고 있지 그게 누구든지 그래서 우리는 김종대 목소리를 듣지 뉴스의 새로운 현상 뉴스의 생로병사 뉴스의 새로운 현상 뉴스의 생로병사 뉴스 생로병사의 비밀 세 번째 뉴스 빙하가 소개해 주시죠. 오세훈 안철수 뉴스의 비밀 맥주는 맛있을 수 있지만 취하면 곤란하다인데요. 두 사람이 뭐 맥주 한잔 했다고 해서 지금 단일화 협상에 순풍이 분다 뭐 이런 낙관론도 커지고 있는데 하지만 술에 취하면 우리가 옛말에 보면은 부모도 못 알아본다 이런 표현도 있기 때문에 취하지 않게 조심해야 됩니다. 그럼 맥주를 취하지 않으려면 왜 마셔야 되는 걸까요?
그렇죠. 뭐 근데 우리의 이 생각과 정치인들의 생각도 다릅니다. 우린 취하려고 마셨지만 이분들은 그렇지 않았던 것 같은데 일단 두 사람들이 맥주를 왜 마셨는지에 대해서 밝힌 얘기를 오늘 종합을 하면 단일화를 해야 된다. 여기에 이제 1차적으로 공감을 했고 후보 등록 이전에 결론 내자 이렇게 원칙에 합의했다는 겁니다. 다만 디테일은 실무팀에 맡기고 마지막에 합의가 안 될 경우에는 물꼬를 터주자 우리가 그 역할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다는데 오세훈 전 시장 같은 경우에는 MBC 라디오 인터뷰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정치를 왜 하느냐부터 시작해서 얘기를 많이 했다. 이분과는 정말 한번 해볼 만하다는 느낌을 받았다. 이렇게도 얘기를 했어요. 굉장히 분위기가 화기애애하고 아름다운 얘기 위주로 진행됐다는 느낌을 받아요. 물론입니다. 여담인데 이 단일화를 할 때 마시는 술이 역사적으로 좀 두 갈래로 갈라졌던 것 같습니다. 2014년 재보궐선거 때 민주당 기동민 후보와 정의당 노회찬 후보도 호프집에서 맥주 회동을 했었거든요. 그런가 하면 2002년 대선 때는 노무현 후보와 정몽준 후보가 단일화 협상 끝나고 포장마차에 가서 맞아요. 생각나요. 소주로 그땐 소주로 러브샷을 했었습니다. 아 그렇군요. 소주 러브샷이었습니까? 그렇습니다. 소주잔이었던 걸로 기억납니다. 안주는 생각납니까? 안주는 기억이 안 나는데 그래요? 소주에 물을 넣었는지는 제가 검증을 안 해봤습니다. 뭐 현장에 있었던 분도 아닌데 뭘 그렇게 물어보세요. 자, 오늘 여론조사 나왔어요. 누구가 단일화 후보가 되든 박영선 후보 단일화만 하면 이긴다 이런 겁니다. 중앙일보가 여론조사 업체 입소스에 의뢰해서 지난 5일부터 6일까지 서울 거주 만 18세 이상 남녀 1,004명을 전화 면접한 조사 결과인데 안철수 후보는 박영선 후보를 오차범위 밖에서 오세훈 후보는 오차범위 안에서 각각 이기는 걸로 나왔다는 거죠. 물론 3자 구도일 때는 여전히 박영선 후보의 승리인데 이걸 보면 상당히 희망적이지만 오히려 이 조사 결과가 독이 될 수가 있다. 이렇게 경고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아니 독이 되는 건 또 왜 그렇습니까? 누가 나가든 단일화만 하면 이긴다 이 얘기이기 때문에 오히려 단일화 합의는 어려워질 수 있다라는 건데요. 그렇죠. 더군다나 오세훈, 안철수 두 사람 다 이번엔 양보할 수 없다라는 정치적 맥락이 또 나름대로 있지 않습니까? 제기를 해야 되고 또 이 이상 물러날 수는 없고 뭐 이런 게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은 일단 희망적이라지만 이 분위기에 만취하면 될 일도 안 된다 뭐 이런 얘기인 것이죠. 아 그래요? 참 그것도 또 계산 복잡하네. 앞에서 물꼬 튼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이런 문제를 해결하자는 아름다운 단일화 하자는 얘기 아닙니까? 그래서 단일화를 하다가 보면은 예를 들면 여론조사 문항이라든지 뭐 기호 몇 번으로 나간다든지 이런 거에 막힐 수가 있는데 실무 협상 단계에서 결국 후보가 결단해야 된다. 그러니까 마지막까지 합의가 안 되면 누군가 한 사람은 결단하자. 이게 아마 물꼬를 터주자 이런 얘기일 거고요. 그리고 앞서 이제 오세훈 후보가 한 얘기도 해석을 해봐야 되는 게 정치를 왜 하느냐부터 시작해서 기본적인 말씀 많이 나눴다. 한번 해볼 만한 느낌을 받았다. 이것은 기본적인 노선과 가치라는 측면에서 정치적인 공감대가 있다. 이렇게 얘기한 거거든요. 그러면 이게 합당이라든지 재보선 이후의 통합이라든지 여기에 대해서도 원칙적으로는 어떤 합의나 공감대가 있는 거 아닐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대목이라는 겁니다. 그거 굉장히 많이 진척이 됐다 그러는데 정치에서 그런 신뢰와 약속 지켜질까요? 결국 그래서 남는 문제가 다 떠나서 국민의힘이 그러면 안철수 후보가 뭘 약속하든 그걸 믿어줄 수 있느냐인 건데요. 그 점에서 이 믿어줄 수 있는 사람이 나경원 전 의원보다는 오세훈 전 시장이 좀 더 믿어줄 수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해볼 수도 있겠는데 뚜껑은 열어봐야겠죠. 과연 믿을 수 있을 것인가? 기대가 됩니다. 알겠습니다. 잘 지켜보겠습니다. 뉴스 생로병사의 비밀은 여기까지입니다. 뉴스 화상 김수민, 뉴스빙하 김민아 수고 많으셨어요. 고맙습니다.